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번 수업이 이제 우리가 이제 7주 과정을 해서 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음 135회 시험 전에 좀 시간을 벌어가지고 포커스 캠프를 하려고 지금 좀 힘들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포커스 캠프 일정이 나와서 좀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커스 캠프 일정 보시면 1월 5일부터 1월 5일 일요일이죠. 달력이 안 나와 있는데, 자, 1월 5일 수업 끝나고 그 바로 12월 말에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요번에는 2월 8일이 시험이다 보니까 5주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주간 과정으로 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요. 일요일 아침 9시부터 1교시 그래서 100분간 문제를 풀고, 그 다음 11시부터 다시 또 100분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직접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하셔도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나오시면은 문제를 나눠 드릴 겁니다. 문제지를 나눠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제 기술사 시험 공단에 가서 보는 거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앉아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와서 하는 게 좀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 부담스럽다는 게 좀 멀리서 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내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플을 이용해서 문제지를 정시에 9시, 11시에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쭉 풀어서 100분 동안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측정하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포커스 캠프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시험 전에 외우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험 전에 시험장과 똑같은 분위기를 한번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긴장감, 시험장에 가면 그 긴장감이 아주 최고조가 되는데, 긴장을 하게 되면 아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하얘지죠, 그죠? 자,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우리가 모의 시험을 봄으로써 좀 긴장감을 낮추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은 100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네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자, 일일 단답형이면 이제 10문제를 풀어야 되죠. 한 문제당 10분입니다. 그럼 문제지를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요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0분입니다. 문제 하나당. 10분을 정확하게 다 소비하면서 쓰면 모자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문제당 9분 정도, 9분 조금 더 되게 그 정도 시간에 써야 되는데, 자, 그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할 것이냐, 문제 하나당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경험해 보는 거죠. 한 문제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여버리게 되면 다른 문제는 절대 못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당 여러분들이 10분 이내에 쓰는 연습, 이런 것도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답안 쓰는 요령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쭉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거 살펴봤는데, 그대로 내가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실제 한번 답안 작성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자, 이 경험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도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성을 이렇게 하면 됐었지라는 게 기억이 나죠. 자, 그대로 이제 답안이 써지게 됩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암기도 전혀 안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분위기를 경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포커스 캠프는 매 시험 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이제 2월 시험 같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중간에 여유가 있을 때밖에 못합니다. 그 다음 시험 5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나가고 바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포커스 캠프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이 시간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온라인으로 할 때나 오프라인 마찬가지입니다만 2교시까지 문제를 풀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 1시 40분부터 제가 문제 풀이를 하는데, 문제 풀이는 요 문제는 이렇게 모금 답안이 이겁니다 라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의 의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유형별 답안 작성 요령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계획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계획 문제 유형별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답안 작성한 요령이 있고, 또는 어떤 공정에 대한 부분 묻는다. 라고는 그 공정에 대한 부분으로 쓰는 요령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답안 문제 유형별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총 단답형 3번, 서술형 7번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들 텐데, 작년에 우리가 했던 포커스 캠프보다는 조금 시간이 안 돼서 작년보다는 많은 양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예상 문제 위주로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문제하고 답안 해설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저번 우리 포커스 캠프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와 같이 시험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하게 드리는데, 자, 1교시는 13문제가 아니라 10문제,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6문제가 아니라 4문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문제 해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문제를 제가 내드리면 문제 해설을 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0문제, 선택이 아니라 이걸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4문제 이렇게 내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답안 해설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단답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 일단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 실제 문제에 대해서 이 요령대로 한번 답안 작성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답안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채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구성을 하는데 전체 분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그림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제도 똑같은 요령으로 문제 의도는 파악하고, 먼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키워드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모음 답안을 만들 것인지, 물론 수업 시간에 다 한 번씩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걸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포커스 캠프 시험 전에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한 거 정리하는 시간도 빠듯하겠지만, 그 공부한 걸 정리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암기 과정이죠, 그죠? 포커스 캠프도 똑같은 암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차피 이 시험은 상위 10%가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암기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답안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죠. 자, 포커스 캠프에서 그런 업그레이드한 요령, 이런 부분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합격 수기에도 보면 포커스 캠프가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후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 요번에도 한번 예상 문제들 좀 추려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커스 캠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좀 공지를 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